네, 안녕하십니까 물리학도 여러분들. 이번에는 제가 전에 강의를 했던 5장이랑 6장을 빠르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5장의 핵심은 다이아토믹이죠. 네, 다이아토믹입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모나토믹 단원자였죠. 이러면은 트랜스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거. 근데 다이아토믹의 경우에는 원자가 이제 두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이동도 할 수 있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회전도 할 수 있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용수철처럼 조화진동처럼 진동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배웠던 분배함수가 있는데, 이 분배함수가 트랜스뿐만 아니라 로테이션과 바이브레이션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분배함수가 중요하다고 했죠. 이 분배함수로부터 내부 에너지 U, 엔트로피, 한류물질 에너지까지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걸 미분하면은 T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연료량도 나오니까 되게 중요한 의미다. 분배함수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 결국 통계물리를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4장 모나토믹에서는 C값을 저희가 한번 구해봤었죠.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C값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한 것처럼 구했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와서 트랜스 값은 우리가 앞서 구한 것처럼 그대로 넣고, 그럼 로테이션과 바이브레이션만 구하면은 이제 5장의 다이아토믹을 이해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분배함수를 어떻게 구하냐 라고 한다면은 일단 각 운동량을 이해해야겠죠. 각 운동량은 이렇게 표현된다고 합니다. 각 운동량 각각의 에너지 스테이트예요. 에너지를 각각 각 운동량 J가 있을 때 J 값은 정수입니다. 0, 1, 2, 3 이런 식으로 가질 수 있어요. 쭉 가질 수 있는데 각 운동량 값에 대해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거 풀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나올 건데, 분배함수 그 의미를 잘 아시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막 했었잖아요. 분배함수의 정의 자체가. 그러면은 에너지가 이제 J가 0일 때는 0이죠. J에 0 넣어보면 알죠. 그리고 J에 1을 넣어보면은 에너지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에너지 차이는 이거죠. 0과 1의 차이. J 0에서 1의 차이는 회전 에너지 차이가 이 정도 차이가 나더라. 그리고 이제 나머지 J, 2, 3 이런 거는 고려를 거의 안 할 겁니다. 이렇게 근사를 할 거고, 이 정도만 봐도 충분하다 라고 여기서는 말하고 있고, 여기 나오고 있는 세타 로테이션, 이거는 뭐냐면은 회전 온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절대 온도 0켈빈에서는 뭐 움직이지도 않고 회전 진동 안 일어나겠죠. 그죠? 근데 이 로테이셔널 템퍼러처, 이 세타가 저기 각도 아닙니다. 이 세타를 넘어서게 되면은 회전 분배함수가 생긴다. 그러니까 회전 에너지가 생긴다. 회전을 할 수 있다 라는 최소 조건이에요. 네, 그래서 그 크기가 이 정도 되더라 라고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뭐 직관적으로 봐도 여기 KB 곱하기 T가 에너지가 돼야겠죠. 이게 에너지 텀이죠. 왜? EI분의 H바 제곱은 이거니까. 그죠? 이거랑 연관되어 있으니까 에너지 텀이겠구나 라는 거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에너지 로테이션은 이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각각 뭐 질소일 때, 뭐일 때, 뭐 이거는 수소일 때는 82켈빈, 질소일 때는 2008켈빈 정도 됐을 때 회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분배함수로 구했냐라고 하면은 여기 위에 있는 여기 에너지 값을 J제곱분의 J가 나오죠. 그래서 이걸 X제곱으로 놔둬내주고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J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2J 플러스 1이 될 거고, 얘는 그냥 2X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2J 플러스 1은 우리가 분배함수 정의했을 때 딱 봐도 나오는 그거죠. 그래서 이게 X에 치환해가지고 표현해주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나타내질 수 있더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U에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얘를 그대로 대입해주면은 얘가 T분의 1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nkBt가 되구나. 저희가 직관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 그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부 에너지 값이. 트랜스일 때는 내부 에너지 값이 어떻게 나왔나요? 2분의 3 nkBt가 나왔어요. 그죠? 트랜스일 때는, 병진 운동할 때는, 회전할 때는 nkBt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동은 어떻게 될까요? 진동의 경우에는 조화 진동자처럼 이해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알고 있는 이 조화 진동자의 에너지는 이렇게 변하죠. n은 여기서 0부터 1, 2, 3, 4 이런 식으로 가질 수 있는 정수 값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배함수 의미를 그대로 넣게 되면은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냥 이거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연륙량 값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동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 온도예요. 근데 진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막 엄청 큰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온도가 정말 낮을 때는 아무도 일도 안 하다가 온도가 아주 조금 생기면은 그때부터 트랜스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분의 3 nkBt가 나오고, 그리고 로테이션이 나오면은 nkBt만큼의 에너지를 얹죠. 근데 여기서 연용량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t를 없애서 더하면은 2분의 5 nkB라는 연용량을 얻게 되고, 온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병진 그리고 회전 뿐만 아니라 이제 진동까지 일어나서, 진동은 nkBt, 즉 회전이랑 똑같은 양을 갖습니다. 그거는 이걸 풀어봤을 때 나온다. 이 연용량을 풀어봤을 때 nkB만큼 기여를 하겠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GSP 모나토믹이 아니라 이제 다이아토믹일 때는 이렇게 G가 나오더라. 당연히 온도에 따라서 연륙량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모나토믹과의 차이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6장은 퀀텀 스테이틱스입니다. 양자 통계이고, 우리가 잘 아다시피 1, 2장 때 초반에 나왔던 그 미시 상태 수를 관련해서 이걸 이렇게 구했었는데, G가 Ni보다 훨씬 크다 라면 입자수보다 이 레벨이 더 크다면은 이렇게 또 근사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위상이 달라진다. 그리고 여기는 입자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원래 5장 전까지만 해도 입자를 한 개씩 다뤘다면 이제 두 개가 되고, 각 1이라는 입자, 2라는 입자가 A라는 스테이트, B라는 스테이트 있을 때 파동함수를 하나로 엮어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엮어줄 수 있고,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한데, 시메트릭 경우 그리고 안티시메트릭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메트릭은 어떤 의미겠어요? 당연히 수직적으로 봤을 때 1이라는 입자랑 2라는 입자가 있는데, A라는 스테이트, B라는 스테이트가 있는데 1은 여기 있고 2는 여기 있고, 이게 바뀔 수도 있겠죠, 확률적으로. 그걸 두 개 다 포함을 해줘야 되는데, 이 두 개가 그러니까 서로, 이거는 안티는 파울리 베타 원리를 의미할 수 있겠죠. 네. 왜냐면은 같은 스테이트를 이제 공유하는 순간 0이 되기 때문에. 푸사이라는 것 자체가 파동함수인데 결국 입자가 존재할 확률이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1이라는 입자와 2라는 입자가 있는데 A랑 B랑 사실 같은 에너지 값이었다, 같은 양자수였다 라고 한다면은 얘는 0이 되겠죠. 근데 얘는 0은 안 되죠. 이거는 이제 알다시피 보스-아인슈타인 통계를 따를 겁니다. 즉 파울리 베타 원리를 따르지 않는 거죠.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것 자체가 같은 양자수를 점유할 수 없는 거니까, 같은 양자수를 점유할 수 없는 거는 페르미온이 되고, 점유가 가능하다, 붙을 수 있다, 같은 양자수에 여러 입자가 있을 수 있다 하면은 보존이 되겠죠. 그래서 그 보스-아인슈타인은 이거를 갖고 와가지고 그 맥시마이즈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주면은 이렇게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페르미 디락 통계는 여기 레벨에 있는데 이만큼은
입자가 가질 수 없는, 채워질 수 없는 입자가 존재하죠. 중복이 안 된다는 의미거든요. 1, 2장 때를 다시 잘 생각해서 확률을 좀 더 이해해 본다면 결국에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레벨당 채워지는 입자수, 이게 결국 7장의 통계로 넘어갈 텐데 이런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걸 이해하면은 6장은 거진 이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